김신영 씨가 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단 하나의 혈육이었던 딸 전재비 씨가 지켜본 가운데 전재비 씨의 손을 꼭 잡은 채 전유성 씨가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의 곁에는 딸 전재빈 씨의 남편 사위도 있었고 또 김신영 씨가 전유성 씨의 마지막 모습을 함께 지켜봤다고 합니다. 김신영 씨는 라디오 DJ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공석이 됐습니다. 다른 대타가 라디오를 진행했는데 알고 봤더니 김신영 씨와 전유성 씨는 사제지간이라고 합니다. 자, 김신영 씨의 대학 시절 은사가 바로 전유성 씨인데 그 이후에도 꾸준하게 두 사람이 연락을 하고 또 힘들 때마다 아낌없는 조언을 또 전유성 씨가 했고요. 또 이 김신영 씨한테 전유성 씨가 학창 시절에 너는 보물이 될 거다 두고 봐 이런 말로 굉장히 많이 응원하고 또 김신영 씨의 재능에 대해서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해요. 자, 그렇게 인연을 쭉 이어왔는데 이렇게 스승의 마지막 모습을 김신영 씨가 본업을 제치고 달려가서 지켜볼 정도로 김신영 씨가 전유성 씨에 대한 애정과 존경심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인 유재석 씨도 빈소를 찾았습니다. 제가 빈소 취재를 갈 때마다 항상 있는 게 바로 유재석 씨입니다. 유재석 씨는 어느 정도까지 빈소를 챙기냐면 단순하게 방송인 희극인뿐만 아니라 가수 송대관 씨가 돌아가셨을 때 제가 빈소로 갔을 때도 김종국 씨와 함께 빈소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 있던 많은 분들께서 깜짝 놀랐습니다. 트로트계 선후배? 가요계 선후배는 뭐 찾아올 수는 있는데 이렇게 유재석 씨가 가수, 그것도 트로트 가수의 빈소에 찾아온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외로 받아들여졌거든요. 사실 방송 프로그램을 같이 하긴 했지만 그렇게 정기적으로 방송을 했던 건 아닌데 유재석 씨가 그곳을 찾았더라고요. 이번에도 선배의 장례식장을 찾았습니다. 그냥 왔다 간 게 아니라 장작 1시간 반 동안 유재석 씨가 자리를 지켰다고 합니다. 사실 그러기 힘듭니다, 여러분. 물론 찾아가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그것도 대단한 건데 가서 인사만 하고 조문만 하고 오는 게 아니라 1시간 반 동안 자리를 지켰다. 그리고 또 눈길을 끄는 사람 바로 가수 진미령 씨의 근조화환입니다. 가수 진미령 씨하고 전유성 씨는 사실혼 관계였습니다. 전유성 씨는 진미령 씨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사실혼 관계로 지냈습니다. 전유성 씨는 재혼, 진미령 씨는 초혼인데 1993년부터 사실혼 관계로 지냈고요. 결혼식은 이렇게 올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두 사람이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꽤나 방송에 출연을 자주 하면서 각별한 사이를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 관계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993년부터 지냈는데 2011년에 결별을 했으니 두 사람은 사실혼 관계를 18년 동안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유성 씨는 경상북도 청도군에 가서 네가 쏟았제라는 카페를 운영을 했습니다. 바로 이 카페인데 특이하게도 이 카페는 역시 전유성 씨다라고 말할 정도로 좀 엉뚱한 면이 있었는데 피자와 짬뽕을 팔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유성 씨는 그때 사장이라는 직함 대신 배우 세력 전유성이라고 명함을 썼다고 합니다. 아무튼 전유성 씨가 진미령 씨와 함께 부부 생활을 길게 했는데 이렇게 진미령 씨가 근조화환을 보냈고요. 전유성 씨의 사망 소식에 한달음에 달려온 사람이 바로 최양락 씨와 그리고 아내 팽현숙 씨입니다. 최양락 씨는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전유성 씨가 돌아가시기 3일 전에 갑자기 전화를 했다고 해요. 내가 곧 죽을 것 같은데 네가 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당시 전화 받았을 때가 일본이었는데 촬영이 끝나자마자 전유성 씨에게 달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양락 씨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마 형님은 전유성 씨는 천국에 가서도 천국에도 막상 와보니까 엉성하게 많아서 여기서도 일주일에 한 번씩 콘서트를 열어야 되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내고 계시지 않을까 싶다. 자, 이렇게 전유성 씨가 사망하기 전에 후배들을 무척 많이 찾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유성 씨가 직접 찾은 방송 후배는 또 있었으니 바로 조혜련 씨입니다. 전유성 씨가 돌아가시기 3일 전에 조혜련 씨에게 2번이나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전유성 씨가 한 이야기가 뭐냐면
나 곧 죽을 건데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조혜련 씨가 전주로 병문안을 다녀왔고 직접 가서 보니까 전유성 씨가 다리가 너무 말라 있어서 안타까웠다. 자,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전유성 씨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양희은, 박미선 둘이 내려가서 전유성 씨에게 성경을 건넸고 전유성 씨가 그걸 읽었다고 합니다. 자, 그동안 신을 믿지 않았던 전유성 씨는 마지막에 이것을 인정하고 기도하고 찬송가도 틀어달라고 말했다고 해요. 그리고 조혜련 씨가 전유성 씨에게 가죽 십자가를 건넸다고 합니다. 그거를 또 손에 꼭 쥐고 전유성 씨가 지냈다고 해요. 전유성 씨의 또 뜻밖의 인연이 있습니다. 바로 셰프 이연복 씨입니다. 이연복 씨하고 전유성 씨는 지금까지 만남을 꾸준하게 가져오고 있는데 이연복 셰프가 매년 전유성 씨를 찾아뵙는다고 해요. 그래서 맛있는 것도 먹고 재밌는 이야기도 나누고 각별한 사이인데 사실 알고 보니 전유성 씨가 이연복 셰프가 운영하는 그 식당의 단골 손님이었고 셰프였어요. 그때부터 인연을 갖고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과거부터 두 사람이 각별한 인연을 쌓아왔는데 이연복 셰프도 이렇게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산소 호흡기를 한 채로 같이 먹었던 식사는 잊지 않을 것이다. 그 와중에도 개그를 계속하시던 형님 모습을 영원히 기억하겠다. 형님 평안하고 영면하시고 나중에 하늘나라에서도 재밌는 이야기 많이 해주세요. 이렇게 이연복 셰프가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그리고 이경실 씨도 전유성 씨가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 전유성 씨를 찾아뵀다고 합니다. 녹화가 끝나고 비가 무섭게 내리는데 지금이 아니면 늦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오후 2시에 출발해서 전북대 병원에 5시 반쯤 도착해서 전유성 씨를 뵐 수 있었다. 이렇게 설명했고요. 이경실 씨가 전유성 씨에게 농담을 건넸습니다. 우리 오빠 섹시하게 누워있네? 이렇게 건네자 전유성 씨가 너희들 보라고 이렇게 있지 힘겹게. 왜냐하면 숨 쉬는 것조차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 후배들이 오면은 있는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후배들을 맞이하고 농담을 건네고 반응을 해주고 눈을 맞추려고 애썼다고 합니다. 이경실 씨가 직접 본 전유성 씨는 숨 쉬는 걸 힘들어했고 100m 달리기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의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만큼 정상적인 호흡을 전혀 하지 못하고 헥헥거리는 그런 숨을 쉬었다. 그렇게 전달했고요. 이경실 씨는 전유성 씨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았기 때문에 영면했다는 문자를 받았을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우리 오빠 이제 편해졌겠네 이 생각을 먼저 했다고 해요. 76세 폐기흉을 앓다가 세상을 떠난 전유성 씨. 후배들이 정말 전유성 씨를 많이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희극인 장으로 치러지는 이버한 그래서 희극인 장으로 치러지고 있고요. 지금 빈소에는 굉장히 많은 발걸음이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전유성 씨 하늘에서도 많은 이들에게 웃음을 전달하는 그러한 진정한 희극인으로 거듭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백은영이었고요.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